따자허! 중국의 말, 글자와 문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말, 글자와 문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중국어의 세계. 자, 중국어가 이제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일단 내용을 개괄하고 2장부터는 이 중국어에 관련된 자세한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먼저 전체적으로 사용 인구수라든지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어의 개괄적인 어떤 특징이라든지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나온 내용 중국어. 자, 여러분들 중국어 한유 많이 들어보셨죠? 중어 중문학과 중국어 전공하고 있는 학과는 중어 중문학과라고 하죠. 자, 중국어는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 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을까요? 잘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중국 인구가 얼마나 되죠? 14억, 15억. 정확하게 이제 수치는 그냥 통계가 나오긴 나오는데 완전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1가구 아들, 딸, 자녀가 1인으로 제한했을 때 가족 계획을 1인으로 제한했을 때는 2인이 넘어가게 되면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분명하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구에서 두 자녀가 허용이 되면서부터 조금 더 그 숫자가 명확해지는 듯 했으나 이마저도 2인으로 제한을 했음에도 아이를 또 낳지 않게 됨으로써 많이 안 나요. 그래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수치가 정확지 않지만은 일단 14억은 넘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제가 그 신문상에 난 정확한 수치를 아는 게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유학을 가서 살기 시작한 때가 2005년도였는데 2005년도에 13억 13억이 딱 넘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지금이 21년이 됐는데 14억, 뭐 15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그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요,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중국 현지에 딱 도착하면요, 바로 그냥 실감할 수가 있어요. 차를 타는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버스 타는 곳,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타는 곳 뭐 이런 데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특히 기차역 같은 데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표를 한번 사려면 거의 뭐 한나절도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표를 여러 번 사고 그 다음에 이동을 이제 해 보았는데 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도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전보다는 좀 많이 편해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이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겠죠. 일단 가장 중국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인들이 이제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면서 화치아오, 화교가 있죠. 화교. 화교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인천이나 대림 같은 곳에 중국인들이 벌써 이미 정착을 하고 있죠. 요즘은 뭐 물론 제주도에도 많이 있고요. 사업 하러 오신 분들만 해도 26만이 벌써 훌쩍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피부로 실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교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해요. 화교들도 이제 부모님들을 따라서 중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중국어를 또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의 상황을 보면요, 네 개의 공식어, 싱가포르는 네 개의 공식어가 있는데 말레이어, 영어, 타밀어, 그리고 있는 게 이제 중국어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중국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계통의 문자로 기록된 문헌 자료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언어, 이게 바로 이제 중국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이제 뭘로 기록을 해요? 한자죠, 한자. 갑골 문자로부터 시작된 한자로서 어떤 그 기록을 남겨서 그게 쭉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한국어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한국어에 큰 영향을 미쳐온 언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한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가 복원되면서 중국어는 다시 한국인의 삶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지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1992년 8월 20일 날 중국과 이제 수교를 맺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그 교류가 간접적인 교류만 있었지 직접적으로 어떤 수교를 맺고 이제 교류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가 잠시 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쓴 시기에 다시 이렇게 교류가 복원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한류의 영향도 이제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FTA 체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상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뜸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중국과 계속 오가고 있는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이전보다는 약간 좀 주춤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절로 들어가서 1절은요, 세계부는 중국어 학습 열기. 제목을 잘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 지도에 가시죠. 중국어 학습 열기가 굉장히 이제 세계 속에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초중등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5만 명을 넘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배우고 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이나타운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도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서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영국은요, 한 사립학교가 중국어를 전 학년 필수 과목으로 채택을 하였어요. 이게 그 언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요, 거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배우게 되죠. 저희도 학교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중요도가 있다 그러면 외국어 가운데서도 하나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21세기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제기할 도전에 학생들을 준비시키려고 중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브라이튼 칼리지 리처드 케언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중국어를
필수로 다 지정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대학교들도 여러 군데 있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중국어 학습 열풍.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에 유포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문화 전략. 이게 또 하나의 큰 공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세계에 쭉 많이 사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뭘까요? 그렇죠. 공자학원, 이제 공자학원. 네. 공자학원을 보면 중국 정부가 중국어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중국의 모국어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자학원이요, 2010년 10월 달에는 세계 91개국에 322개였는데요. 네. 이제 작년 2020년도에 보면요, 작년 7월 달에 162개국 541개. 예. 162개국 541개. 한국도 지금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아졌죠. 자, 여기가 공즈学院 정보, 여기가 공자학원 그 본 지점이에요. 본점.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 나간 거죠. 자, 이제 또 다음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국 셰필드 대학 사회 및 공간 불평등 연구 그룹, 이걸 SASI라고 하는데, SASI는 미국 미시간 대학의 마크 뉴먼 교수와 함께 세계은행, 미국의 중앙정보국, UN 무역개발회의, UN 환경계획 등 9개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국내 총생산 여러분 잘 아시죠? GDP 규모를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영토 크기로 표현한 세계 경제 지도를 제작해서 발표하였어요. 2015년도, 일단 2015년도 세계 경제 지도를 제작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2015년의 경제 영토는 과거 특정 시점의 경제력의 최근의 성장 추세를 감안해 추산을 했어요. 중국이 2015년이 되면 GDP가 약 18조 6,900억 달러를 기록한다.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지도를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도를 그리겠다고 해서 이제 이걸 그렸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죠? 중국 공국. 네. 경제 지도에서 이렇게 쭉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2015년 GDP 기준 주요 국가 경제 영토, 중국이 미국을 웃돌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의 그림을 보아도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죠?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크기 순위별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메모를 해 두었는데, 중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인도, 프랑스, 독일,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이탈리아, 이런 순서대로 크기가 이제 비교가 됐는데, 중국이 미국을 초월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GDP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태리, 브라질, 캐나다, 한국. 예상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이렇게 됐어요.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못하고 미국이 그래도 아직 중국을 앞서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죠.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여기 또 한국도 같이 뒤에서 눈여겨보셔야겠죠. 여기도 한국이 1, 2, 3, 4, 5, 6, 7, 7에 있었는데 실제는 1, 2, 3, 4, 5, 6, 7, 8, 9, 10, 11위에 있네요. 그 다음에 2020년도 GDP를 보면요, 미국 1위, 중국이 그래도 초월을 또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태리, 캐나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이런 순위로 GDP 순위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1위는 여기 생각대로 1위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2등 미국에 이어서 2위를 하면서 이 굉장히 중국어가 굉장히 이제 급부상할 거라는 걸 암시를 한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같이 급부상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와 관련 지어서 지도를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SASI 전망 1960년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 부의 5%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이 비율이 몇 퍼센트요? 27%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발전과는 달리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유럽 등은 상대적인 경제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지면서 나머지 다른 국가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SASI가 그린 2015년 세계 경제 지도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력이 과소평가되고 한국, 인도 등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서 정확지 않다 이거죠. 어떤 그 보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다 또 뭐 그렇다 이렇게 긍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찬반이 나뉘었는데 중국 경제가 지닌 잠재력에 의문을 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비판이 있는 것은 이제 뭐 사실이라고 이런 거는 이제 의견 제기가 되겠지만 중국 경제가 지닌 잠재력이 커서 앞으로 무궁무진히 발전할 것이다. 이런 그 내용들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경제력만으로 한 언어의 위상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사용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세계에 불고 있는 중국어 학습 열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중국어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도 이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어 학습 열기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나요? 이전보다 중국어 배우는 게 굉장히 늘어났죠, 많이. 그 공자학원만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무심히 안 봐서 그렇지 계속 늘어나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수치상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느냐.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공자학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지만은 지금 굉장히 중국어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굉장하죠. 이제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중국어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었죠. 자, 이제 중국어 사용 인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추정 지구상에는 대략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유네스코가 추정한 바로는 캠브리지 언어백과 사전 1997년도본에 사용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천여 개의 언어 목록을 제시하였어요. 이 언어 가운데 모국어를 기준으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가 무엇이다? 중국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있어요. 지도. 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중국 부분이죠. 중국 부분. 그 다음에 북미, 남미. 네, 우리나라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준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힌디, 우르드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벵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자바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펀자브어, 마라티어, 베트남어, 텔루구어, 터키어, 타밀어. 이런 순위로 순위가 쭉 이렇게 매겨졌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어는 눈에 잘 들어오죠? 6,600만이죠. 6,600만. 그래서 뒤에 가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웨버 1997년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10위권 언어들 가운데 포르투갈어와 벵갈어가 자리를 바꿨을 뿐 앞의 자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르투갈어와 벵갈어, 여기 포르투갈어와 벵갈어 이것만 자리를 바꿨고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20.7%.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20.7%. 당시 책을 썼을 때 퍼센티지가 20.7%면 현재는 더 늘었겠죠. 다음에 에스놀로그 세계의 언어, 여기 보면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6,909개 언어 가운데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는 중국을 비롯한 31개국에서 12억 1,3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래요. 8억 4,5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중국어 사용자뿐 아니라, 여기 12억 1,3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는요 8억 4,500만 명 그 표준 중국어 사용자예요. 2개국에서 7,72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우방원. 중국도 땅이 넓어가지고 방언 지역도 또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우방원. 그 다음에 20개국에서 5,55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월방원. 그 다음에 10개국에서 4,73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민남방언 등 모든 방언 사용자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12억 1,300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중국 인구 숫자보다 약간 모자란 수치죠. 그래서 중국어를 이어 44개국에서 3억 2,9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어느 나라 언어예요? 스페인어가 2위고요. 그 다음에 112개국에서 3억 2,8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가 3위. 다음 33개국에서 6,630만 명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17위. 중국어, 스페인어, 다음에 영어, 다음에 한국어는 17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에 그 조사가 지금 세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유네스코 추정, 여기 캠브리지 언어백과사전, 그 다음에 웨버, 그 다음에 에스놀로그, 이렇게 그 세 개의 조사에서 세계 언어의 순위와 사용 인구가 약간 좀 다른 것도 있죠.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른 것은 조사 시기의 차이. 그러니까 시기별로 좀 바뀌잖아요. 그 시기의 차이도 있지만 주로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 주로 이제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표준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힌디, 우르두어, 아랍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다음에
웨버에서는 이제 포르투갈어와 벵갈어가 자리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에스노르브 여기서는 여기서도 보면은 중국어가 이제 1위로 나왔고 그다음에 스페인어가 2위로 나왔죠. 아까 앞에서는 이제 영어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3위가 영어, 그다음에 이제 쭉 순위가 나가고 그다음에 17위가 한국어. 이렇게 해서 그 시기 차이뿐만 아니라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차이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어떤 내용들 때문에 여기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